자, 요즘 공기도 참 안 좋고 아침, 저녁 이제 그쵸 낮이랑 저녁이랑 기온차도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진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건강 관리도 사실 여러분들 실력의 하나기는 해요. 네, 선생님도 뭐 개인적으로 천식이 있어가지고 요즘 참 많이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1년 동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냐도 여러분들 성적이 다 직결이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요즘에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학생들이 배가 아파서 시험 보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물론 긴장도 원인이긴 하지만 건강 관리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다들 3월 모의고사 좀 어땠습니까? 이번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죠. 그렇죠? 1등급. 네? 그렇죠. 1등급 컷이 이번에 79점? 그렇지. 아무리 그 재수생들이 빠진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재수생들이 이제 붙게 되면은 적게는 3점에서 많게는 5점 정도 컷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렇게 따져도 한 82에서 84 정도 1등급 컷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중에 1등급 컷이 가장 낫지 않았나 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3월 모의고사는 교육청 주관이라서 여러분들 수능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올해 수능이 절대 쉬울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정말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냐? 첫 번째 이유는 늘 알고 있지만 2015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재수생들 아마 어마어마하게 붙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고3들이 지원하는 건 40만 명이 안 될 건데 아마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거의 5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인원이 많게 되면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나와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약간 수능의 패턴을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좀 어려운 시험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딱 거기에도 지금 현재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도 결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면은 뭐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결실을 맺어주죠. 알겠죠? 쉽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어렵게 나오면 망하지만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쉽게 나오면 오히려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온다는 걸 가정하고 자신의 실력을 높이는 걸 가장 우선시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있는 이제 지문 3가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3월 모의고사를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시험 범위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 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문제 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점검할 것들은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협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 다들 폈죠? 자, 바로 학교 이제 스마트팜 설치에 대한 그 협상 내용이니까 요걸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준비됐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내년부터 진행될 스마트팜 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좀 일찍 다닙시다. 자, 봅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안서의 내용을 봤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여러 내용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체 측에서 먼저 제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학생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제안서의 내용을 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쵸? 그 다음에 보면은 먼저 제안 내용을 설명해 달라 요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업체 측에서 제안해준 제안서에는 그쵸? 바로 뭐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면은
바로 시작부터 우리가 이런 제안을 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조금 수용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바로 협상이 시작됐을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지금 바로 뭐다?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미비하기 때문에 바로 업체 측에 무엇을?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요구하는 이러한 말하기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봅시다. 자, 저희는 학교 규모나 예산을 고려하여 소규모 스마트팜 설치를 제안드렸습니다. 자, 업체 측에서 제안한 것은 바로 요거라는 거죠. 소규모 스마트팜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라는 거죠. 자, 저희가 추천드린 모델은 자동 온도, 습도 조절, 수용 재배 시스템이 포함된 장비로 교실 절반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 가능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천한 모델은 전부 다 자동으로 되는 그러한 장비였고, 공간은 교실 절반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이러한 장비다. 라는 것을 제안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시된 게 바로 뭐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그쵸? 바로 소규모 스마트팜 장비를 제안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스마트팜 운영을 하기 위한 초기 구축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자, 두 번째 이제 물어본 내용은 초기 구축 비용을 물어봤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 제안서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없었거나 혹은 설명이 굉장히 미비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초기 구축 비용은 완전 자동화 장비와 설치비를 포함을 해서 약 얼마?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제안 내용 두 번째. 그렇죠. 바로 비용적인 측면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스마트팜 이제 설치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상대방이 제안한, 그렇죠? 일종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업체 측의 요구 사항이 이렇게 반영되고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시작 단계에서는 뭡니까? 서로 간에 일단 자신들의 의견을 먼저 알아보는 단계가 시작 단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 요구한 거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조율에 들어갑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학교 측의 현재 사정이라는 거죠. 자, 오늘 자료 받읍시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바로 뭐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학교 측의 사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초기 구축 비용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학교 측에서 요구한 요구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학교 측의 말하기 방식은 바로 뭐다? 자신들의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토대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장비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사기간이 동일해서 설치비를 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일부 기능이 수동으로 작동하는 기본 모델을 설치하면 초기 구축 비용을 1천만 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장비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비를 낮추는 건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쌤님이 협상과 관련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이나 제안을 수용하냐 거부하냐 이런 태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 측은 바로 뭐다?
학교 측의 요구를 어떻게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뒤에는 뭡니까? 만약 일부 기능이 수동으로 작동하는 기본 모델을 설치하면, 그렇죠? 설치를 하면 초기 구축 비용을 1천만 원 정도 낮출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다른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완전 자동화 대신 기본 모델을 추천을 하는 이러한 완전히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학교 측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방학 기간에는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일부 수동으로 작동하는 장비를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학교 측도 그렇죠? 바로 업체 측의 제안을 거부를 하고 있죠. 제안을 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원래 제안했던 모델로 설치해 주시되 유지 보수 계약을 함께 한다는 조건으로 장비 구입 단가를 낮추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또 다른 추가 제안은 바로 뭐다? 원래 제안됐던 모델로 설치를 하되 여기에 플러스 어떻게? 유지 보수 계약을 함께 한다는 조건을 통해 가지고 구입 단가를 낮추었으면 한다라고 해서 학교 측에서는 바로 뭐다? 추가적인 그렇죠? 조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제시를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업체 측의 내용을 봅시다. 사실 장비 판매와 설치비로 제한한 금액에서 남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유지보수 계약도 저희 업체가 1년간은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고 무상 서비스 기간 이후에 관리나 소모품 제공에 있어서도 사실상 저희 업체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 자, 이 협상도 이제 난항을 겪고 있죠. 그렇죠? 서로 막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로 뭐다? 업체 측은 그렇죠? 바로 자신들이 그렇죠? 무상 서비스 제공 플러스 그렇죠? 가장 저렴함은 근거로 학교 측의 제안을 어떻게 거부를 하고 있죠. 제안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유지보수 계약에 농작물의 모종이나 씨앗 제공 조건을 추가해 주신다면 초기 구축 비용을 조금 낮춰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단서를 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유지보수 계약에 플러스 바로 뭐다? 농작물의 모종이나 씨앗 제공 조건을 추가를 한다면은 낮춰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추가 그렇죠? 요구사항을 더하면서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밝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처음에 거부했다가 그걸 근거로 좀 추가적인 사항을 계속 이렇게 덧붙이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유지보수 계약에 농작물의 모종이나 씨앗 제공까지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초기 구축 비용을 다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처음으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상대의 제안을 수락을 하고 있죠. 상대 측의 제안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대신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수용을 하면서도 플러스 요인은 지금 또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럼 그렇게 계약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업체 측도 역시 마찬가지 학교 측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측의 제안을 수용을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일단 1년은 무상 서비스 기간이니 농작물 모종 및 씨앗 제공과 관련된 계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간은 별도의 유지 보수비 없이 구입하시는 농작물 모종이나 씨앗 비용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지 보수 비용으로 매달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농작물 모종이나 씨앗은 최초 1년과 동일하게 구입하신 만큼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시한 것이 바로 뭐다? 바로 계약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계약 내용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최초 1년은 무상 서비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년 이후, 그쵸?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이후는 매달 10만원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불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씨앗이나 모종 값은 별도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또다시 논의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논의가 이후에 이제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런 조건이라면 내년까지는 예산 책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상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설치한 지 1년밖에 안 된 새 기계인데 매달 10만원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것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약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데 무엇이 바로 무상 서비스 뭡니까? 기간이 1년 이후부터는 아직까지 그래도 새 기계인데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죠? 이제 1년밖에 안 된 건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업체 측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가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유지보수에 포함된 내용이 바로 뭐냐? 첫 번째는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스마트팜 장비가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는 일도 유지보수 비용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마트팜을 관리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자, 요것이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은 적절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한 1번부터 3번까지가 바로 뭐다? 유지보수 비용의 상세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비싼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이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학교 측의 요구를 이러한 이유로서 거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만약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개별 농작물에 대한 환경 설정을 따로 계약하시게 되면
전체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바로 뭐다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은 지금보다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추가. 그렇죠?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말은 이꼴 현재가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 그 말은 역시 이러한 이유로서 바로 뭐다 학교 측의 그러한 불만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렇다면 장비가 노후화되기 이전인 3년차까지는 월 5만원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계약하고, 장비가 본격적으로 노후화되기 시작하는 4년차 이후는 월 1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바로 뭐다? 이에 대해서 조정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측의 조정안을 제시를 하는데, 그렇죠? 바로 내용은 바로 뭐다? 장비의 이제 연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정안을 제시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업체 측은 장비 노후화와 상관없이 장비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인력이 투입되면 인건비는 그대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을 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학교 측의 제안을 여전히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측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단서를 달죠. 만약 스마트팜에 대한 학교 홍보용 사진이나 영상에 저희 업체명이 명확하게 노출되도록 해주신다면 홍보비 명목으로 월 10% 정도는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월 10%면 만원 정도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추가 제안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은 바로 뭐다? 학교 홍보물에 업체명을 노출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뭐다? 월 10% 할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결론은 1만원 할인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학교 측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업체명이 보이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학교는 측은 바로 뭐다? 업체 측의 제안을 수용을 하는 거죠.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쵸? 자, 그러면 봅시다. 내년에 유지보수 계약 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메모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왜? 1년 처음에 여기서 내년에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야? 처음 1년은 뭐였기 때문에 무상 서비스 기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그렇죠? 바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뭐다?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할 때,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장소를 설치할 장소는 준비되었나요? 그렇죠? 자, 장소 선정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수경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하수도 설비가 바로 무엇이다? 설치를 위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뒤에 보면은 사실 한 가지 조건이 더 붙기는 해요. 그렇지? 자, 보도록 합시다. 현재 비어있는 4층 공용실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교실로 사용했던 공간이라 따로 상하수도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만약 상하수도 공사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단순히 상하수도 시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방수 처리 공사 요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조건 두 번째가 되겠죠. 그쵸? 그쵸? 실제로 물을 다루는 거니까 방수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은 밑에 건물에 물이 다 셀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방수 처리 공사까지 함께 해야 해서 500만 원 이상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상하수도 공사를 포함시키면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500만 원 이상이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 중 상하수도 설비와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공간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아예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율 자체를 어떻게 거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학교 측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학교 측은 바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상하수도 방수처리 공사에 대한 아예 조율 자체를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율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설치 비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막 이랬으면 어떡할까 저랬으면 어떡할까 하면서 서로 가격을 조율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을 얘기할 때도 처음에는 뭐 단계별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홍보가 잘 되게 해주면은 10% 할인을 해서 서로 조율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겠어, 이제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어 라는 말과 사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 상하수도 설비가 되어 있다면 추가 비용은 들지 않겠죠. 신축 건물이라서 추가 비용이 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장비는 농작물이 성장하는 환경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실질적인 농작물의 수확뿐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을 한 발 앞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내용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부터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제한한 장비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장점을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장비를 활용을 하면은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바로 장비 설치로 인한, 그렇죠? 기대 효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기능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니까 설치하는데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이제 확정을 짓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올려놓고 보답시다. 자, 네, 그럼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보내주시면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할 게, 우리가 계약서 상대방이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서가 날라왔을 때 협의된 내용과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계약서가 날라오면 어떻게 그것이 협의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게 계약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조심할 겁니다. 알겠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계약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꼭 해야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계약한 내용대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냐를 확인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 스마트팜 설치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협상을 이렇게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단계니까 옆에 선생님이 빈자리도 마련해놨으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는 그렇죠? 자, 사실 업체 측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작 단계에서 업체 측의 제안은 그렇죠? 바로 자동 온도, 습도 조절과 수경 재배, 소규모 스마트팜을 제안을 했고, 비용은 초기 구축 비용은 3천만 원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 업체 측의 제안에 대해서 학교 측이 바로 뭐다? 한 번에 이렇게 너무 많은 비용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학교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사정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뭡니까? 구축 비용을 낮출 것을 요구를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시작 단계의 내용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조정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조정 단계는 일단 여기다 필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조정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 협상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자, 초기 구축 비용에 대해서, 구축 비용에 대한 쟁점에서는, 그쵸? 자, 먼저 첫 번째로 업체 측은 바로 뭐다? 3천만 원을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는 바로 뭐다? 너무 비싸다. 조금 할인해 줄 수 없냐? 그래서 학교 측은 그렇죠? 단가를 낮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업체는 다시 어떻게 이에 대해서 그렇죠? 거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없음이라고 거부를 하는 거죠. 자, 대신에 여기에 바로 뭐다? 바로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기본 모델, 일부 기능이 수동으로 작동을 하는 기본 모델을 그렇죠? 다른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는 역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업체의 제안을 거부를 하게 되죠. 그렇죠? 왜? 방학 때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제안을 합니다. 바로 구입 플러스 유지 보수 계약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랬더니 요건 지워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저 밑에다 계속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학교 측이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자, 업체 측은 다시 또 거부를 하죠. 측은 학교의 추가 제안을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단서를 달죠.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는데 사항을 제시를 하죠. 바로 무엇이다? 시약과 모종을 구입하는 것을 추가로 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바로 뭐다? 학교 측에서는 업체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 이 협상의 첫 번째 쟁점의 흐름 과정이었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듯이 첫 번째 쟁점은 초기 구축 비용에 대한 쟁점이 첫 번째였고 그 흐름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더라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바로 뭐다?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이제 쟁점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다들 썼습니까? 그렇죠? 자, 지우고 일단 두 번째 쟁점을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바로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협상이 있었죠. 대한 협상이 있었는데, 자, 이때도 업체 측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업체 측은 처음 1년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무상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후부터는 이후 월 10만 원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는 업체 측의 제안을 거부하죠. 즉, 제안을 거부를 합니다. 너무 과하다. 새로운 건데.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업체 측은 바로 유지 보수 비용에 포함된 내역을 그쵸? 유지 보수 내역을 상세 제시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다시 여기다 써줄게요. 학교 측은 어떻게? 학교 측은 바로 처음 1년은 업체가 제시한 대로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자, 그 다음 이후부터 바로 뭐다? 3년 차까지는 월 5만원. 그쵸? 거기에 플러스 4년차 이후부터 월 10만원을 내겠다라고 해서 바로 단계별 유지 보수 비용을 제한을 하죠. 그쵸? 자, 그랬더니 업체 측은 바로 뭐다? 그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학교 측의 조정안을 거부를 하죠. 거부하고 여기에 플러스 추가 사항을 대신에 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 조정안을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바로 뭐다? 학교 홍보물에 업체명을 노출하게 해달라. 업체명 노출을 하게 되면은, 그쵸? 월 10%. 그쵸? 즉, 1만원이 되겠죠? 할인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고, 최종적으로 바로 뭐다? 학교 측이 조정안을 수용을 하면서 그쵸? 이야기를 했죠. 그쵸? 아, 그리고 쏘리. 여기 하나 더 있긴 하죠. 그쵸?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여기 하나 더 있죠. 플러스 바로 뭐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자. 요렇게 얘기를 했죠. 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계약을 안 하면은 한 번 해놓고 계속 있으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나태해질 수 있잖아. 근데 내년에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1년 동안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 질을 위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겠다 하면서 쏘리. 이게 바꿨네. 자꾸 헷갈리네요. 그렇죠? 잠깐만 올려놓고 보다 합시다.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헷갈리네. 자, 봅시다.
보자. 아, 여기 있죠. 그치? 업체명이 보이도록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씨앗 구매할 때, 그쵸? 이때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에 내년 계약갱신의 내용이 들어있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교 측은 조정안을 수용을 하게 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계약이 된 거는 첫 번째 초기 구축 비용에 관해서는 자, 바로 무엇이다? 학교에서 씨앗이나 모종을 함께 구입하는 조건으로서 해가지고 비용을 조금 낮춰주는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지보수에서는 학교 측의 조정안은 전부 다 거부를 한 다음에 학교의 홍보물에 업체명을 노출하면 월 10%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조정안이 최종적으로 이제 협상이 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마지막 해결 단계를 보게 되면 단계에서는 그렇죠. 자, 바로 협상이 타결이 되죠.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자, 초기 구축 비용은 바로 씨앗, 모종을 함께 구입하는 조건으로 초기 구축 비용은 얼마 할인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알겠죠? 비용을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했었고, 유지보수 비용은 자, 홍보물에 노출되는 조건으로서 월 10% 할인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협상이 완전히 타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결국은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묻고 있는 내용이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은 꼭 유념을 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단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팜 지문을 살펴봤고,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나눔의날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토의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말에 학생의 주관으로 나눔의날 행사를 열기로 했잖아. 열심히 홍보하기도 했고, 그렇죠? 자, 홍보하기도 했고 의미가 큰 행사이기도 해서 많이들 참여할 줄 알았는데 학생회실에 가서 보니 입고된 물건이 3점뿐이더라고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학생 1은 바로 뭡니까? 자기가 학생회실에 갔더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학생 1은 무엇을 하고 있다? 바로 학생회실에서 직접 경험한 일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나눔의 날 행사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함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안 보이나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해야 된다. 자, 보도록 합시다. 계속. 자,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얘기를 하죠. 나눔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학생 1은 바로 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바로 다른 친구들의 그렇죠? 의견 제시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보답시다. 아직 학기 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세 점은 너무하군. 우리 반에서 나눔의 날을 화제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취지에는 많이 공감하지만 막상 하려니 뭘 해야지 뭐 좋을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많았어 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 2가 자신의 친구들과 이야기해서 알아낸 참여율 저조의 원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그렇죠. 학생 2가 그렇죠. 확인한 참여율 저조의 원인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학생 3은 사실 조금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보상 없이 나누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학생 3의 개인적인 추측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 3이 추측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 물품에 소정의 금액을 매겨 사고 팔도록 할까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바로 뭐다? 생각한 원인이 보상 없이 나누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한 바로 뭐다?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생 3은 나름대로 자신이 원인을 추측해보고 그럼 만약에 진짜 이게 원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대안까지도 지금 제시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실 그 다음이 이제 다른 친구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건 안 될 것 같아. 나눔의 날 행사는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타인에게 가서 의미 있게 쓰이는 데에 의의를 두는 거잖아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학생 4는 뭘 하고 있다?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을 지금 어떻게 바로 이렇게 화살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 3의 제안에 지금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뭐다? 나눔의 날 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서로 물건을 나누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눔의 날 행사의 의의를 제시를 함으로써 이게 바로 뭐다? 학생 3 제안에 대한 반대 근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근거로 하고 있는지, 제 반대하고 있는지, 동의하고 있는지, 토의에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 3은 바로 태도를 바꾸죠.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눔의 날은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날이지 사고 파는 날이 아닌데 말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의견을 너무 섣불리 낸 것 같아 라는 거죠. 자, 친절히 기억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학생 3은 바로 뭐다? 자신의 의견을 지금 완전히 철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뭐 때문에? 바로 학생 4의 그렇죠?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두 번째 바로 뭐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이러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낼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책으로 좁히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낼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책으로 좁히면 어떨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학생 2가 제시한 원인 1에 대한 대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학생 2가 바로 뭐다? 자기 친구들과 얘기해봤더니
어떤 걸 내야 될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어떤 걸 내야 될지 혼란하지 않도록 물건의 범위를 책으로 좁히자, 제한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 대안을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럼 어떤 물건을 골라서 내야 하나 고민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좋아,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는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학생 1의 대안에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쵸?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의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문구류는 분류하는 데 품이 많이 들 것 같다. 이번에는 일단 책으로 한정해 두는 편이 여러모로 좋겠어. 그래서 다른 물품을 했을 때 단점을 제시를 함으로써 동의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더라는 거죠. 그쵸? 소리 너무 올렸네.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한번 여쭤볼까? 가지고 계신 책이나 참고서 중에 나눔의 날을 위해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말이야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학생 1의 대안에 대한 추가 제안을 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무엇을 해야 된다? 선생님의 참여를 유도하자 라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학생 3이 좋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학생 4의 추가 제안에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책을 내주신다면 나눔의 날을 위해 입고되는 책의 양도 늘어나고 질도 높아지겠는 이라고 해서 이 제안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 효과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곧 있을 학생의 대의원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안건으로 붙일게. 찬성적으로 의결이 되면 선생님들께 드릴 요청서를 함께 만들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학생 이름 바로 뭐다? 학생의 대의원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안건으로 붙이는 일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드릴 요청서를 만드는 일을 이후에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토의 이후의 과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토의가 끝나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일을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의 이후의 과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걸리는 점이 있어. 나눔의 날 참여율이 저조한 건 위생상 타인이 썼던 물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뭐다? 자, 학생 2가 그렇죠? 추측한 참여율 저조의 원인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두 안건의 차이는 뭐다? 처음 거는 친구들과 얘기를 통해서 알아낸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이가 추측한 내용이라는 차이점은 존재를 하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두 안건 조건 다 바로 뭐다? 원인에 대한 내용을 학생 2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그러게 소독도 안 된 타인의 물건을 만지는 일이 꺼림칙할 수도 있겠어. 그럼 도서 소독기를 살까? 그쵸?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쵸? 도서 소독기를 살까? 자, 이것이 바로 학생 2가 그쵸? 추측한 원인 2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다음 학생의 대의원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담당 선생님께 요청을 드리면 되겠다. 동의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다른
친구들의 동의 여부를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지금 말이 나온 김에 도서 소독기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싼 걸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생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불식해야겠지만 한 가지 품목에 큰 돈을 지출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생 4는 바로 뭐다? 그렇죠? 학생 1의 대안에 그렇죠?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근거는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자, 새로 사기보다는 학교 도서실에 구비된 것을 사용하면 어떨까? 있는데 산다고 했죠. 참 등짝 스매싱 맞아야 되는 학생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추가적인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 사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보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 학생 4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능하다고 하시면 나눔의 날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회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입고된 책들을 소독하면 되겠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결정된다면 학생들이 품목을 고르는 데 들이는 품이 줄어들고 선생님들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아. 행사일에 풀어둘 책을 쌓느라 학생의 실이 자, 일단 꺽쇠를 표시하고 넘어갑시다. 자, 학생들이부터 여기서부터 꺽쇠를 표시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학생의 실이 좁아지겠는 걸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제시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된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제시된 대안들이 실행될 경우의 기대 효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 거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스마트팜에서도 얘기할 때도 보면은 마지막 역칙칠에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교육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껏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대의원 회의에 올릴 안건을 준비할게. 고마워. 나는 대의원 회가 끝나면 결정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홍보 포스터를 만들게.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토의가 지금 마무리를 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 쟁점적인 내용은 그렇죠. 자, 첫 번째 자, 나눔의 날 행사 참여 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토의에서 있었던 문제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원인 1을 제시를 하죠. 그렇죠? 바로 무엇이다? 학생들이 어떤 물건을 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자, 대안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기부 물품을 책으로 제한을 하자. 자, 그리고 대안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선생님들의 참여를 유도하자. 이렇게 대안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 정리할게요. 자, 원인 2는 자, 본격적으로 그 논의된 원인은 바로 뭐다? 바로 타인이 사용한
물건에 대한 거부감이 그 원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도서 소독기를 구입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자, 이렇게 돼서 두 번째에서는 대안 1을 반대를 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재원으로 도서실의 것을 빌려서 사용을 하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논외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논외적인 내용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우조 나눔에 대한 거부감이 원인인가? 라고 학생 3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뭐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제시된 게 바로 무엇이다? 소정의 가격을 받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왜 반대를 했어? 바로 뭐다? 그렇죠? 나눔의 날 행사의 취지와 의거랑 맞지 않더라 라고 제안을 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견이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거부되고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는 게 토의 관련된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문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까?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까지 쉬었다가 다음 질문하고 이제 그 문제풀이까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시 화장실로 갔다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